38세 김민준 씨는 삼성전자 동탄 사업장에서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로 8년째 근무 중입니다. 고액의 연봉에 성과급까지 포함하면 매년 상당한 수입을 올립니다. 아내 이지은 씨는 37세로 같은 사업장에서 일하며 역시 높은 연봉을 받고 있습니다. 대학 시절 만난 연인으로 결혼 7년 차지만 아직 아이는 없습니다. 둘이 합치면 또래들에 비해 훨씬 많은 돈을 벌고 있습니다. 동탄 신도시의 전세로 살던 부부는 나름 안정된 삶을 살았지만 최근 몇 년간 전세가가 폭등하며 불안감이 커졌습니다. 처음 전세 계약 시 4억대였던 보증금이 이제 6억을 넘었고 매달 나가는 이자 부담도 만만치 않았습니다. 집주인이 갑자기 보증금을 올려달라고 할까봐 노심초사했습니다. 어느 날 저녁 민준 씨가 아내에게 말했습니다. 여보, 우리 그냥 집 사는 게 낫지 않을까? 전세금이 이렇게 오르다간 영원히 남의 집에서 살 것 같아. 지은 씨도 동의했습니다. 맞아, 동탄이 이렇게 핫한데 지금 사면 투자도 되고 안정도 될 거야. 부부는 이미 3억 이상의 현금을 모아두었고 높은 연봉 덕에 대출도 여유롭게 받을 수 있었습니다. 집을 알아본 지 며칠 안 돼서 동탄 호수공원 바로 아래에 위치한 금호어울림 레이크 2차가 눈에 띄었습니다. 2019년에 준공된 신축 단지로 찾던 29평형이 있었고 호수공원이 바로 앞에 있어 산책로와 녹지가 풍부했습니다. 동탄 신도시는 삼성전자 사업장과 가까워 직주 근접이 뛰어났고 주변에 쇼핑몰, 병원, 학교까지 갖춰진 입지였습니다. 게다가 GTX 개통 호재로 서울 접근성이 훨씬 좋아질 전망이었습니다. 부동산 커뮤니티에서는 동탄은 무조건 오른다, 투자자들이 몰려들고 있다 이런 글이 넘쳐났습니다. 서울과 수도권 사람들도 동탄으로 몰려들었고 돈 많은 투자자들이 이 아파트를 노린다는 소문이 돌았습니다. 민준 씨는 흥분해서 말했습니다. 여기 봐, 동탄 호수에 GTX 호재까지. 지금 사면 5년 뒤엔 2배는 될 거야. 지은 씨도 설레었습니다. 우리처럼 둘이 사는 부부한테 딱 맞아. 출퇴근 거리도 딱이고 주말에 호수 산책하면 얼마나 좋을까? 부부는 몇 번 현장을 방문한 끝에 결정을 내렸습니다. 2021년 8월 29평형 매물을 7억 9,800만 원에 계약했습니다. 모아둔 돈 3억 5천만 원에 주택담보대출 4억 5천만 원을 받았습니다. 계약서를 쓰던 날 민준 씨는 창밖으로 보이는 호수공원을 보며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이게 우리 인생의 터닝포인트야. 입주는 빠르게 진행됐습니다. 깔끔한 단지가 마음에 들었고 호수공원에서 불어오는 바람이 베란다를 스치며 집 안을 상쾌하게 만들었습니다. 부부는 주말에 호수를 산책하며 미래를 이야기했습니다. 여기서 살면서 돈 더 모아서 노후 준비하자. 지은 씨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민준 씨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동탄이 이렇게 발전하는데 집값도 오를 테니 걱정 없어. 실제로 입주 후 몇 달 만에 시세가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같은 평형이 8억 2천만 원에 거래됐다는 소식이 들려왔고 호가는 무려 11억까지 치솟았습니다. 부동산 앱을 확인할 때마다 민준 씨는 뿌듯했습니다. 그때 산 게 신의 한 수였어. 지금 팔아도 얼마가 남는 거야. 커뮤니티에서는 GTX 호재와 신도시 개발 소식이 화제였고 투자자들이 몰려들어 아파트 값이 더 오를 거라는 전망이 지배적이었습니다. 지은 씨는 친구들에게 자랑스럽게 말했습니다. 우리 집 동탄 호수 근처인데 산지 얼마 안 됐거든? 근데 벌써 많이 올랐어. 부부의 생활은 더 여유로워졌습니다. 출퇴근 시간이 줄어 아침에 여유롭게 커피를 마시고 저녁엔 호수공원에서 산책하며 하루를 마무리했습니다. 이 집 덕분에 삶의 질이 올라갔어. 민준 씨가 말했습니다. 지은 씨도 동의했습니다. 투자도 되고 살기에도 좋으니 완벽해. 유튜브와 부동산 포럼에서는 동탄을 경기도의 강남이라 부르며 상승 기대감을 부추겼습니다. 부부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조금 더 기다리면 12억은 가볍게 넘을 거야. 하지만 2022년 봄부터 분위기가 바뀌었습니다. 미국의 금리 인상 소식이 뉴스에 쏟아지더니 한국은행도 기준금리를 연달아 올렸습니다. 처음엔 우린 고정금리 대출이니까 괜찮아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물가가 뛰고 생활비가 늘어나면서 부담이 커졌습니다. 월급은 그대로인데 고정 지출이 급격히 증가했습니다. 민준 씨는 가계부를 들여다보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대출 이자는 버틸만한데 왜 이렇게 힘들지? 우리 이제 외식 좀 줄이자. 와인도 좀 적당히 마셔야겠어. 그때부터 부동산 앱을 확인하는 습관이 생겼습니다. 어느 날 지은 씨가 충격적인 소식을 받습니다. 같은 아파트 29평형이 6억 5천만 원에 거래됐다는 기록이었습니다. 설마 떨어진 거야? 불안이 시작됐습니다. 2022년 11월 상황은 더 악화됐습니다. 금호 어울림 레이크 2차의 시세가 급락하며 5억대 거래가 나왔다는 소식이 퍼졌습니다. 민준 씨는 부동산 중개소에 가서 물었습니다. 이게 정말인가요? 왜 이렇게 떨어졌어요? 중개인은 한숨을 쉬며 대답했습니다. 금리 때문에 거래가 얼어붙었어요.
투자자들이 빠져나가고 있어요. 부부는 밤마다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기다리면 다시 오를 거야. 동탄은 호재가 많잖아. 지은 씨가 말했지만 속으로는 두려웠습니다. 호수공원이 보이는 창문을 보며 처음 입주할 때의 설렘을 떠올렸습니다. 하지만 이제 설렘 대신 불안이 가득했습니다. 2023년 들어 하락은 더 가파르게 이어졌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같은 평형이 4억 7,500만 원에 거래됐다는 소식이 들렸습니다. 부부가 7억 9,800만 원에 산 집이 불과 1년 반 만에 3억 이상 손실을 본 셈이었습니다. 민준 씨는 회사에서조차 집중이 안 됐습니다. 매일 아침 출근길에 아파트 단지를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가슴이 답답해졌습니다. 우리 너무 무리한 거 아니야? 대출 갚느라 평생 일해야 할 판이네. 그는 지은 씨에게 하소연했습니다. 지은 씨는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습니다. GTX 호재가 있으니까 버텨보자. 하지만 그 말조차 공허하게 들렸습니다. 매일 뉴스에서는 부동산 시장의 냉각 소식이 쏟아졌고 동탄 신도시에서 투자자들이 빠져나가고 전세 수요도 줄었다는 기사가 가득했습니다. 커뮤니티에서는 동탄 버블 터졌다, 이제 끝났다 이런 글이 올라왔습니다. 부부는 더 이상 호가나 시세를 확인하지 않기로 했지만 습관처럼 앱을 열었습니다. 이 집이 우리를 망치고 있어. 민준 씨가 중얼거렸습니다. 그는 밤에 잠을 이루지 못하고 호수공원을 바라보며 자책했습니다. 왜 그때 샀을까? 전세로 더 버틸 걸 그랬어. 지은 씨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출근 준비를 하며 거울을 볼 때마다 피곤한 얼굴이 보였고 우리가 잘못한 건가? 라는 자책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하락은 단순한 숫자가 아니었습니다. 부부의 일상이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예전에는 주말에 외식을 하며 여유를 즐겼지만 이제는 집에서 간단한 식사를 하며 지출을 줄였습니다. 이번 달 카드값이 더 많이 나왔어, 민준 씨가 말했습니다. 지은 씨는 한숨을 쉬며 대답했습니다. 우리가 꿈꿨던 안정된 삶이 이거야? 회사 동료들이 부동산 이야기를 할 때마다 민준 씨는 자리를 피했습니다. 동탄 요즘 어때? 이런 질문이 고문처럼 느껴졌습니다. 지은 씨는 친구 모임에서 웃으며 넘기려 했지만 속으로는 우리 집은 반토막 났어 라고 외치고 싶었습니다. 호수공원은 여전히 아름다웠지만 산책할 때마다 이 뷰에 속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2024년 내내 시세는 바닥을 쳤습니다. 부부의 마음은 메말라갔습니다. 출퇴근길에 아파트를 볼 때마다 한숨이 나왔습니다. 요즘 우리 집 얼마나 하나 팔 수 있을까? 지은 씨가 물었지만 민준 씨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지금 팔면 손해가 너무 커. 그냥 살면서 기다리자. 하지만 기다림은 고통이었습니다. 매달 통장에서 빠져나가는 대출 이자가 부담스러웠고 성과급을 받아도 기쁨보다는 손해를 만회해야 된다는 다짐이 앞섰습니다. 외식을 줄이고 여행 대신 집에서 시간을 보냈습니다. 우리 왜 그때 집을 샀을까? 후회가 밀려왔습니다. 지은 씨는 밤마다 베개에 얼굴을 묻고 울었습니다. 내가 더 말렸어야 했어. 우리 인생이 이렇게 될 줄 몰랐어. 민준 씨는 아내를 안으며 미안해, 나 때문에 라고 속삭였습니다. 부부의 대화는 점점 줄어들었고 침묵이 집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호수공원의 바람이 더 이상 상쾌하지 않았습니다. 좌절은 깊어졌습니다. 지은 씨는 우울증 증세를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회사에서 실수를 연발하고 집에 돌아와서는 소파에 앉아 멍하니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지은 씨는 이 집이 우리를 갉아먹고 있어 라고 중얼거렸습니다. 친구들의 성공적인 투자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질투와 자괴감이 솟구쳤습니다. 왜 우리만 이렇게 된 거지? 부부는 서로를 탓하지 않으려 애썼지만 긴장된 분위기가 지속됐습니다. 2025년 7월, 약간의 회복 조짐이 보였습니다. 금호 어울림 레이크 2차 29평형이 6억 2천만 원에 거래됐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초기 가격 7억 9,800만 원보다 1억 7,800만 원 떨어진 금액이었지만 바닥보다는 오른 셈이었습니다. 민준 씨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조금 올랐네. 이제 앞으로 더 오를 거야. 지은 씨도 동의했습니다. 그래, 계속 버티는 게 나아. 호수공원이랑 가까워서 좋잖아. 하지만 속으로는 여전히 불안했습니다. 부동산 시장은 예측 불허였고 그들의 선택이 실패일지 성공일지 알 수 없었습니다. 이제 부부는 집값에 연연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돈이 전부는 아니야. 우리 둘이 즐겁게 사는 게 중요해. 민준 씨가 말했습니다. 지은 씨는 호수를 보며 생각했습니다. 이 집은 우리 삶의 일부야. 오르든 내리든 여기서 계속 살아가자. 김민준 씨네 부부는 결코 쉽게 결정한 게 아니었습니다. 30대 후반 고소득 부부로서 동탄의 밝은 미래를 믿고 내린 결정이었습니다. 동탄 신도시는 삼성전자 사업장과 GTX 호재로 2021년 한때 인기 폭발이었고 금호 어울림 레이크 2차처럼 호수공원 인접 아파트는 투자자들의 타깃이 됐습니다.
실제로 2021년 8월 29평형이 7억 9,800만 원에 거래된 후 호가는 10억 이상까지 올랐습니다. 하지만 금리 인상과 시장 냉각으로 2022년 11월 5억 이후 4억 7,500만 원까지 하락했습니다. 2025년 7월 6억 2천만 원으로 회복했지만 고점 가격에는 미치지 못합니다. 동탄 부동산 시장은 여전히 변동성이 큽니다. 2025년 들어 동탄역 인근 일부 아파트가 회복 조짐을 보이고 있지만 전체적으로는 고금리와 대출 규제로 인해 안정되지 못한 상태입니다. 예를 들어 동탄역 주변의 동탄역 시범 더샵 34평형은 2021년 고점 14억 8천만 원에서 2023년 11억 초반까지 떨어졌다가 2025년 13억으로 소폭 상승했습니다. 하지만 장지동의 동탄호수 자이파밀리에는 2021년 9억 5천만 원에서 2023년 6억으로 40% 하락한 후 2025년 7억 선입니다. 동탄 전체적으로 급격히 하락했으나 2025년 들어 동탄역 인근 단지들이 먼저 반등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외곽 단지들은 여전히 매수세가 약해 동탄호수 자이파밀리에처럼 2021년 9억 5천만 원대에서 2025년 7억대로 아직 회복하지 못하고 있는 곳이 많습니다. 전문가들은 전체적으로 매물이 소진되려면 시간이 더 필요하며 고금리 기조와 대출 규제가 지속되면 추가 조정이 있을 수 있다고 전망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신도시니까 안전하다, 호재 많아서 오른다, 이런 믿음으로 샀지만 시장 변동성 앞에서 무너졌습니다. 처음 분양했을 때 분양받았던 분들은 아직도 많이 이득 중이지만 오늘 보신 민준씨네 부부처럼 고점에 투자했다가 크게 손해를 본 분들이 많은 동탄 신도시. 그들은 아파트 시세가 하락했어도 그 안에서 어떻게든 버티고 있습니다. 부동산 투자는 단순히 투자가 아니라 온 가족의 미래가 걸려 있습니다. 예측 불가능한 시장에서 중요한 건 자신의 재정 상황과 장기 계획을 냉정히 보는 것입니다. 동탄처럼 호재가 많아도 글로벌 경제 변화와 금리, 부동산 정책이 모든 것을 좌우할 수 있습니다. 2025년 현재 동탄은 꾸준히 젊은 층 수요가 증가하고 있지만 아직 많은 물량이 시장에 나와 있습니다. 만약 투자를 고려 중이라면 급매물 위주로 고려하시되 개인 재정 상황을 꼼꼼히 체크하세요. 혹시 부동산 관련 고민이나 비슷한 경험이 있으시면 댓글에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경험이 누군가에게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이 영상을 통해 부동산 투자의 위험성과 신중함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계기가 되셨길 바랍니다. 오늘의 이야기에 공감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편엔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2020년 공무원 부부인 최민수, 이연희 부부는 세종시에서 전세로 거주 중이었습니다. 공무원 월급이 많지는 않았지만 둘 다 7급 공무원으로서 노후가 보장되어 있었죠. 그래서인지 결혼 후 몇 년간 쭉 부동산 투자에 대한 관심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러던 어느 날 아내 연희 씨는 같은 부서 동료가 부동산으로 1년 만에 2억을 벌었다는 소식을 접하게 됐습니다. 그날부터 아내는 남편 민수 씨에게 매일같이 부동산 투자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여보, 우리도 이제 전세 말고 집 사야 돼. 남들은 다 돈 버는데 우리만 이게 뭐야. 아직도 멀었대. 더 오를 거래. 남편 민수 씨는 처음엔 반신반의하며 큰 관심이 없었지만 이내 뉴스와 주변 소식들을 접한 후 마음이 바뀌었죠. 당시 세종시는 미래가 보장된 투자처로 보였습니다. 정부 청사 이전, 국회 세종의사당 설립 추진 등 굵직한 호재로 세종의 부동산 시장은 그야말로 불타오르고 있었습니다. 뉴스에서는 매일 신고가 소식이 쏟아졌고 아파트 가격이 며칠 만에 수천만 원씩 오르는 일이 다반사였죠. 부동산 커뮤니티에는 지금 안 사면 평생 세종에서 집 못 산다는 글이 도배되다시피 했습니다. 세종은 앞으로 10년은 간다며 자신만만하게 말하는 동료들의 목소리가 이 부부의 결정을 부추겼습니다. 한 선배는 저녁 식사 자리에서 열변을 토했습니다. 세종은 단순한 신도시가 아니야. 대한민국의 행정 중심이 되는 곳이야. 지금 들어가지 않으면 후회할 거야. 그의 말은 남편 민수 씨에게 강한 확신을 심어줬죠. 민수 씨와 그의 아내는 점점 내 집 마련의 꿈에 사로잡혔습니다. 세종은 신도시 인프라와 넓은 공원, 깨끗한 도심을 자랑했죠. 민수 씨는 퇴근 후에 자주 말했습니다. 여기서 아이 키우면 정말 좋을 것 같아. 우리도 이제 뿌리 내리고 싶지 않아? 그의 아내도 동의했습니다. 아이에게 안정된 환경을 주고 더 이상 이사 걱정 없는 삶을 꿈꿨죠. 그러던 어느 주말 민수 씨와 그의 아내는 세종시 다정동의 아파트를 보러 갔습니다. 2018년식 신축 단지에 들어서자 깔끔한 조경과 커뮤니티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단지 건너에 바로 초중고가 위치했고 중심상가도 가까웠습니다. 부동산에서는 열정적으로 말했습니다. 이 단지가 세종에서 제일 핫해요. 전용 74타입이 지금 7억 3천만 원인데 곧 10억은 갈 겁니다. 이런 매물은 금방 나가요.
그녀의 말은 부부의 마음을 단번에 사로잡았습니다. 민수는 단지를 둘러보며 감탄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여기 정말 좋아. 우리 애도 여기서 뛰어놀면 딱이야. 학교도 가깝고 단지 자체가 신축급이잖아. 그의 아내도 같은 생각이었습니다. 이 부부에게 세종의 내 집은 단순한 주거 공간이 아니었습니다. 아이에게는 쾌적한 환경을, 부부에게는 뿌리 내릴 기반을 의미했습니다. 결국 그들은 대출을 최대한 끌어모아 전용 74타입 아파트를 7억 3천만 원에 계약했습니다. 1년 만에 3억이나 오른 가격이었지만 실거주니까 괜찮다는 생각으로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주변 동료들도 대부분 실거주 목적으로 세종 아파트를 매수하고 있었습니다. 한 동료는 나도 작년에 샀는데 벌써 2억 올랐다며 웃으며 자랑했죠. 부동산 커뮤니티는 세종은 절대 안 떨어진다. 정부 호재 믿고 들어가라는 글로 넘쳐났습니다. 한 네이버 포스트는 세종은 수도 서울을 대체할 미래의 중심지라며 장밋빛 전망을 쏟아냈습니다. 이 부부는 그 열기에 완전히 휩싸였습니다. 계약서를 쓰는 날 중개사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축하드려요. 이건 절대 후회 안 할 선택이에요. 민수 씨와 그의 아내는 그녀의 말을 굳게 믿었습니다. 이사 후 한 달 뒤 부부는 깜짝 놀랐습니다. 같은 평형의 매물이 7억 5,500만 원에 거래됐던 겁니다. 우리 7억 3천만 원에 계약하길 진짜 잘했다. 좀만 늦었으면 2,500만 원 더 비싸게 살 뻔했어. 맞아, 대박부동산 사장님 얘기 듣길 잘했네. 너무 좋다. 벌써 2,500만 원 수익이라니. 부부는 지인들과의 모임에서도 수익을 자랑하며 행복한 나날을 보냈습니다. 주말에는 골프 라운딩도 다녔고 쇼핑도 자주 했습니다. 이미 돈을 많이 번 것처럼 씀씀이가 커졌죠. 그렇게 1년 정도 여유 있는 삶을 보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세종시 부동산 시장에 미묘한 변화가 감지됐습니다. 아파트 시세가 조금 떨어졌다는 이야기가 들리기 시작했죠. 또 뉴스에서는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상이 본격화되고 있다는 소식이 연일 보도됐습니다. 대출금리가 치솟으면서 세종시 아파트 거래량은 급격히 줄어들었습니다. 부동산 커뮤니티의 분위기도 180도 바뀌었죠. 불과 1년 전만 해도 세종 무조건 간다던 긍정적인 글이 가득했던 공간은 이제 세종은 끝났다, 대출금리 때문에 다 죽는다는 비관적인 글로 도배됐습니다. 민수 씨는 처음엔 대수롭지 않게 여겼습니다. 이건 단기 조정이야. 실거주니까 기다리면 돼. 집값이야 오르내리는 거지. 하지만 그의 아내는 점점 불안해졌죠. 2023년 1월 같은 단지, 같은 평형의 아파트가 5억에 거래됐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7억 3천만 원에 샀던 집이 2억 3천만 원이나 빠진 셈이었죠. 31% 하락이었습니다. 부부는 믿을 수 없다는 듯 부동산 앱을 뒤져봤지만 현실은 더 혹독했습니다. 심지어 그 다음 달에는 4억 8천만 원에 거래됐습니다. 너무 충격받아 계약했던 부동산에 찾아갔습니다. 사장님, 이게 어떻게 된 거예요? 2억 5천만 원이나 빠졌어요. 고객님, 지금은 다른 곳도 다 그래요. 기다려보시죠. 금방 다시 회복할 겁니다. 담보대출로 받았던 4억 3천만 원의 이자가 2배로 늘어나면서 골프와 쇼핑은 꿈도 못 꾸게 되었습니다. 부부는 책상에 앉아 시세를 보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이게 뭐야? 우리가 뭘 잘못한 거지? 그들의 목소리엔 좌절이 묻어 있었습니다. 그들의 꿈이던 내 집 마련은 이제 무거운 짐이 되어 그들을 짓누르고 있었습니다. 민수 씨와 그의 아내는 밤마다 거실에 앉아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때 왜 그렇게 서둘렀을까? 천천히 시장을 살폈더라면, 아니, 조금만 더 신중했더라면 어땠을까? 주변 지인들의 돈 벌었다는 말, 부동산의 지금이 마지막 기회라는 말, 커뮤니티의 열광적인 분위기, 그리고 실거주면 괜찮다는 자기 위안. 그 모든 게 그들을 지금 이 상황에 처하게 만들었죠. 가장 힘든 건 매달 빠져나가는 대출 이자였습니다. 세종에서의 생활은 조용하고 평화로웠지만 돈을 모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도 안정적인 월급을 받는 공무원 부부였기 때문에 이를 악물고 버텼습니다. 최근 세종시에는 다시 호재가 돌기 시작했습니다. 대통령 집무실, 청사 이전 등의 이야기가 뉴스에 오르내렸죠. 부동산 커뮤니티에서도 세종 다시 뜨나? 라는 글이 올라오기 시작했습니다. 기대에 차서 시세를 확인했습니다. 가장 최근 19층 매물이 5억 3,500만 원에 거래됐습니다. 이 집 언젠간 다시 오르겠지? 본전인 7억 3천만 원이 되려면 언제까지 기다려야 할까? 이 부부의 사례 말고도 세종시 부동산에 투자해서 큰 손해를 본 분들이 많습니다. 대체 세종시에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걸까요? 그리고 행정수도 이전, 대통령 집무실 등 호재는 앞으로 어떻게 되는 걸까요? 세종시는 저금리 시절 행정수도 이전과 신도시 개발 호재로 폭등을 경험했지만 2025년 현재 극심한 하락세로 투자자들을 혼란에 빠뜨리고 있습니다. 일부 아파트는 최고가 대비 반토막 수준으로 거래되며 과도한 대출로 매수했던 분들은 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세종시 소담동에 위치한 새샘마을 8단지는 지역 내 신고가를 기록했던 아파트입니다. 국토교통부 자료에 따르면 전용 면적 98타입은 2021년 최고가 14억 9,500만 원에 거래되었습니다. 그러나 2025년 3월 같은 타입이 7억 4천만 원에 거래되며 7억 6천만 원, 약 50% 하락했습니다. 이는 4년 만에 반값으로 떨어진 충격적인 사례입니다. 또 방곡동의 수룹의 1단지는 국책연구단지 인근에 자리 잡은 신축급 대단지 아파트입니다. 이 아파트는 전용 96타입이 과거 최고가 15억에 거래되었으나 2025년 4월에는 7억 6천만 원 수준으로 약 49% 하락했습니다. 도대체 세종시에 무슨 일이 일어났던 걸까요? 2019년부터 서서히 상승하던 주택 가격이 2020년, 2021년에 대형 호재와 맞물리며 하루가 멀다 하고 신고가를 찍었습니다. 분양가가 5억이었던 아파트가 14억까지 거래됐던 적도 있었는데요. 그 무렵 세종이 진짜 수도가 될지 모른다는 기대감이 퍼지면서 실수요자는 물론 갭 투자자와 투기성 매수까지 몰려들었습니다. 당시에는 지금이 아니면 평생 못 산다며 영끌로 들어간 사례도 엄청났습니다. 2020년 세종시 아파트값 상승률은 40%를 가뿐히 넘겼고 거래 한 번에 5천만 원씩 올라간다는 소문까지 퍼졌습니다. 갭 투자로 세종시에 들어온 사람들도 많았습니다. 실거주할 필요가 없다. 어차피 계속 오를 테니까 이런 믿음이 컸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2022년부터 금리 인상이 시작되고 분양 물량과 기존 매물이 쏟아지자 가격이 급락하기 시작했다는 점입니다. 뜨거웠던 열풍이 지금은 거짓말처럼 사그라들고 고점에 샀던 이들은 반토막이라는 표현이 나올 만큼 심각한 상황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인접 동네 대전과 청주의 상황도 비슷합니다. 부동산 시장에는 가파른 상승일수록 꺾일 때 낙폭이 더 크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세종과 대전은 2020년에서 2021년 초까지 서울에 버금가는 급등을 경험했습니다. 그러나 그만큼 하락폭도 엄청났는데요. 한편 요즘 뉴스를 보면 서울로 집중된 권력을 세종시로 분산시킨다는 얘기가 한창입니다. 대선 주자들이 임기 내에 국회 세종의사당과 대통령 세종집무실을 건립하겠다고 하는데요. 정치 전반에 걸쳐 세종시 이전이 가장 뜨거운 키워드로 등장했습니다. 사람들은 또 정치인들의 말이겠거니 하고 흘려버리거나 세종시에 투자하면 돈 좀 벌겠는데 하면서 각자 다른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어찌됐건 만약 행정수도 이전이 현실화된다면 그 파급 효과는 상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여기서 냉정하게 생각해봐야 할 것이 있습니다. 과거 세종시가 주목받았던 이유는 지금과 같이 수도 이전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여야를 막론하고 서울에 집중된 권력을 분산시키자는 목소리가 크고 이미 관련 예산과 법률적 기반도 마련돼 있다고 하니 과거와는 조금 다르게 보이긴 합니다. 정치권 전반에 걸쳐 세종시 이전에 대한 의지가 뚜렷해 보이는 지금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이렇게 큰 이슈가 나올 때면 기대감에 먼저 움직이는 사람들이 있기 마련입니다. 반면 아직 거품이 다 거치지 않았기 때문에 더 지켜봐야 한다는 사람들도 있죠. 정말로 실현될지는 누구도 장담할 수 없습니다. 다만 투자를 하는 입장에서는 단기적으로 뉴스에 반응하는 투자를 할지 아니면 실제 이전까지 기다리는 장기 투자를 할지 전략을 세워야 합니다. 이럴 때일수록 시세 변화를 잘 살펴봐야 하는데요. 지금부터 실제 거래 사례를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최근 세종시에서 가장 많이 하락한 아파트는 더샵 힐스테이트입니다. 이 아파트 98타입은 21년 14억 3천만 원까지 거래됐습니다. 98타입의 분양가는 평균 3억 6천만 원이었고 상승장에서 분양가 대비 10억 7천만 원이나 상승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고점 대비 4억 이상 빠져있는 상황인데요. 또 다른 아파트를 살펴보겠습니다. 16억 3천만 원까지 거래됐던 세종의 아파트입니다. 세종시 보람동에 위치한 중흥 S클래스 리버뷰 2차입니다. 이 아파트는 2016년식 656세대 최고 29층의 아파트입니다. 준신축 단지의 규모가 크고 세종시청과 중심 상권이 가깝습니다. 109타입의 분양가는 3억 7천만 원이었고 21년 최고가 16억 3천만 원에 거래됐습니다. 상승장일 때 분양가에서 12억 6천만 원이나 상승했습니다. 이 아파트의 현재 시세는 어떨까요? 최근 8층 매물이 10억에 거래되면서 고점 대비 6억 3천만 원이나 하락했는데요. 거래 현황을 보면 천삼동 2101호 매물이 매매가 16억 3천만 원에 거래됐는데요. 세종에 거주하는 60대 투자자가 상승장 끝물에 매수했습니다. 상승기 때 21층 매물이 16억 3천만 원에 거래됐고 최근 8층 매물이 10억에 거래되면서 6억 3천만 원 하락했습니다. 최고가에 거래됐던 매물과 동일 타입인 A타입의 호가 시세를 보겠습니다. 천이동 고층 매물이 13억에 나와 있습니다. 고층 매물 기준 고점 대비 아직 3억 3천만 원 하락해 있는 상황입니다. 아파트 가격이 수억씩 하락한 지금 많은 사람들이 고민합니다.
지금이 바닥인지 더 떨어질지. 하지만 중요한 것은 단순한 가격 하락이 아니라 실수요와 경제 여건입니다. 세종시는 여전히 주거 환경이 좋은 곳이지만 현재 집값의 거품이 빠지는 과정이 끝나지 않았을 가능성이 큽니다. 정치권에서 어떤 발언이 나오느냐에 따라 집값이 다시 크게 출렁일 수 있는 시장인 것도 위험 요소가 될 수 있는데요. 투기적인 움직임은 정상적인 부동산 시장에 좋지 않은 영향을 끼칠 수 있습니다. 주택은 주식이 아닙니다. 가격이 이렇게 급등과 급락을 반복한다면 누가 주택을 신뢰하고 살 수 있을까요? 또 세종시의 낙찰가율도 심상치 않습니다. 평당 1,450만 원에 감정된 시청 인근의 상가주택이 현재 700만 원 수준까지 떨어졌음에도 2번 유찰 후 3번째 경매 진행 중입니다. 심지어 1년 전 11억 하던 땅은 현재 4억대로 내려왔는데도 낙찰이 되지 않는 상황입니다. 집값이 떨어지면 지역 경기에도 타격이 엄청납니다. 고점에 대출을 잔뜩 받아서 투자했던 사람들이 이자 부담으로 소비를 크게 줄이기 때문입니다. 또 그 영향으로 상권이 위축되고 결국 고용과 서비스 산업에도 악영향을 끼치게 되죠. 지금 서울이나 수도권, 부산 등 큰 도시도 이런 침체를 겪고 있고 세종은 경제 기반이 약해서 타격을 더 크게 받을 수 있습니다. 실제로 세종에는 공무원 빼고 일자리가 마땅치 않다는 이야기가 끊이지 않는 게 현실입니다. 지방에서 가장 비싼 시세를 형성했던 시기도 있었던 만큼 지금 바닥 찍은 거 아니냐는 기대는 여전히 살아있습니다. 하지만 부동산 침체가 길어질 수 있고 금리도 당분간은 유지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세종시 부동산 역시 아직은 어렵다는 분석이 지배적입니다. 게다가 차기 정부가 언제든 행정수도 이전을 진행할 수는 있지만 실현될 때까지는 시간이 걸릴 테니 지금 당장 급격한 상승은 힘들 것입니다. 세종시를 둘러보면 깔끔하게 정비된 도로와 공공청사 그리고 주거 인프라가 인상적입니다. 거리 자체는 쾌적하지만 상권이 한산한 곳이 많고 지역 경기가 활발하다는 느낌을 주지는 않습니다. 여러 장점은 있지만 정작 인구 유입이나 일자리 창출이 따라오지 못하면 집값은 가파르게 오르기 어렵다는 걸 인지해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세종시의 미래 가치는 여전히 유효합니다. 다만 상승폭이 컸던 만큼 단기간에 급격한 상승을 기대하기는 어려운 건 사실입니다. 투기 세력이 떠나면서 시작된 하락세가 한동안 계속될 가능성이 크다는 점과 정치적 이슈에 너무 기대는 건 위험하다는 사실을 기억해 두셔야 합니다. 세종에 내려가 실제 거주할 계획이 있고 재정적으로도 무리하지 않게 감당할 수 있다면 노려볼만 하겠지만 단기 시세 차익을 기대하는 투자는 위험할 수 있습니다. 세종시 부동산에 관심 있는 분들에게 도움이 됐으면 좋겠네요.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항상 여러분의 성공적인 투자를 응원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수원 광교 신도시의 호수가 보이는 오피스텔. 그 안에 서 있는 40대 중반 민수 씨는 창문 밖 광교 호수공원을 바라보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14억 9천만 원에 샀던 오피스텔이 9억대까지 떨어지며 무려 5억 이상 손해 중이었습니다. 이럴 줄은 정말 몰랐는데 어떻게 5억이나 떨어지지? 며칠 전 유튜브에서 본 부동산 하락 소식과 규제 소식은 그의 가슴을 더욱 무겁게 짓눌렀습니다. 대출 규제와 끊임없이 반복되는 부동산 안정화 대책이라는 단어들은 민수 씨처럼 고점에 영끌했던 사람들에게는 최악의 소식이었습니다. 지난 상승장 40대 중반인 민수 씨네 부부는 수원 광교 신도시의 오피스텔에 거주 중이었습니다. 남편 민수 씨는 광교 테크노밸리에서 고액의 연봉을 받고 있었고 아내는 약사로 광교 중앙역에서 약국을 운영 중이었습니다. 두 사람 다 수입이 넉넉했기 때문에 굳이 부동산 투자에 대한 필요성을 느끼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결혼 이후 쭉 월세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돈이야 어차피 벌면 되는 거고 집은 단순히 주거용이라는 인식 때문이었죠. 그러던 어느 날 부부 동반 모임에서 놀라운 소식을 듣게 되는데요. 연훈의 부부 광교 아파트 분양받았는데 벌써 2배 넘게 벌었대. 광교가 미분양일 때 분양받았어야 되는데 아깝다 진짜. 근데 지금도 계속 오르고 있어. 내가 아는 지인은 작년에 샀는데 1년 만에 2억 벌었어. 당시 광교 신도시는 신분당선 광교 중앙역을 중심으로 빠르게 발전하는 지역으로 많은 투자자들이 몰려들었습니다. 신분당선은 광교와 강남을 30분대로 연결하며 광교를 수원의 최상급지로 만들었죠. 그때 광교는 절대 떨어지지 않는다는 말이 공공연히 떠돌았고 아파트 가격은 미친 듯이 상승 중이었습니다. 마침 광교의 호수공원이 보이는 오피스텔인 포레나 광교에 살던 부부는 이왕 살 거면 가장 좋은 곳을 사기로 했습니다. 단지에 위치한 부동산에 들러 월세 대신 매매할 물건을 소개받았죠. C타입의 매매가는 14억 9천만 원. 호수가 보이는 고층 매물은 손댈 곳 하나 없이 고급스러웠습니다. 게다가 층수까지 26층으로 부부의 마음을 사로잡았습니다. 따로 손볼 필요도 없고 투자 가치도 확실해 보여. 당시 부동산 유튜버들은 입을 모아 외쳤습니다.
광교는 수원의 중심이에요. 신분당선과 신도시 인프라로 절대 떨어질 리 없습니다. 민수 씨는 이 말에 확신을 얻었습니다. 부부는 월세 만기 시점에 맞춰서 계약을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보증금과 그동안 번 돈을 모두 합쳐 8억을 마련했고 나머지 6억 9천만 원은 담보대출로 충당했습니다. 2021년 초 드디어 계약서에 도장을 찍었습니다. 현관 비밀번호를 바꾸며 민수 씨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제 우리도 부동산으로 추가 소득이 생길 거야. 그리고 호수 전망이 좋아서 애들도 좋아했어. 이사 당일 호수뷰를 바라보며 부부는 밝은 미래를 꿈꿨습니다. 이 집은 곧 20억까지 갈 거래. 부동산 중개사는 자신 있게 말했습니다. 포레나 광교는 광교의 대표 오피스텔이에요. 신분당선이 있어서 강남 접근성도 좋고 경기도청까지 이전하면 앞으로 최상급지가 될 겁니다. 그리고 갤러리아 백화점하고 호수도 바로 연결되어 있잖아요. 민수 씨는 그 말을 굳게 믿었습니다. 입주하고 몇 달은 모든 것이 완벽했습니다. 아침이면 햇살이 거실을 가득 채웠고 호수공원을 산책하며 민수 씨는 만족감을 느꼈습니다. 내 집이 생겼다는 생각에 광교의 모든 것이 좋게 보였습니다. 아내는 광교 맘카페에서 이웃들과 친분을 쌓았고 아이들은 근처 학교에 다니며 학업에 몰두했습니다. 부동산 앱으로 시세를 확인할 때마다 호가는 올라 있었습니다. 계약 3개월 만에 같은 평형의 호가가 17억을 찍었고 일부 매물은 19억까지 나왔습니다. 여보, 우리 진짜 잘했어. 민수 씨는 흥분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아내는 웃으며 말했죠. 18억은 기본이고 20억까지 갈 거래. 대박이야. 민수 씨는 매일 부동산 앱을 확인하며 흐뭇해했습니다. 3개월 만에 1억이 올랐어. 이 속도면 18억은 금방이야. 부부는 자신감에 차서 또 다른 투자를 고민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부동산 하나 더 사둘까봐. 요즘 상가가 유행이던데 상가 사서 카페 임대 줄까? 곧바로 계약했던 부동산에 들러 광교 중흥 S클래스 상가를 소개받았습니다. 여기는 광교 대장 아파트에 지하에 마트도 있고 사우나랑 병원도 많아서 인기가 좋아요. 카페 임대 주면 수익률이 은행보다 훨씬 좋으니까 지금 하나 해두세요. 지하 1층 전용 11평 상가의 매매가는 3억 3천만 원으로 저렴했습니다. 민수 씨는 생각했습니다. 어차피 임대 수익 안 나오면 약국 운영하면 되니까 괜찮아. 그렇게 부부는 상가도 하나 더 계약했죠. 그들은 광교의 생활에 점점 더 만족했습니다. 주말이면 가족과 함께 호수공원에서 자전거를 탔고 저녁이면 근처 카페 거리에서 식사를 즐겼습니다. 아이들은 에듀타운에서 공부에 집중했고 친구들과도 잘 지냈습니다. 포레나 광교는 매물이 나올 때마다 바로 팔렸고 단지 내 부동산에는 주말마다 손님으로 가득했습니다. 민수 씨는 확신했습니다. 이 집은 우리 노후를 책임질 거야. 그러던 어느 날 민수 씨는 부동산 앞을 지나다가 이상한 기운을 감지했습니다. 늘 북적이던 부동산이 한산했고 급매물 전단지가 많이 붙어 있었습니다. 왜 이렇게 조용하지? 그리고 급매물은 뭐야? 아내가 물었습니다. 민수 씨는 뉴스를 검색하며 대수롭지 않게 말했죠. 금리가 좀 올랐대. 거래가 잠깐 주춤한 거겠지.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불안은 커졌습니다. 2022년 말 커뮤니티 게시판에 올라온 글이 민수 씨의 심장을 쿵 내려앉게 했습니다. 포레나 광교 10억에 거래됨. 더 빠질 듯. 고점 대비 4억 9천만 원 하락한 가격이었습니다. 민수 씨는 급히 부동산 앱을 열었습니다. 매물은 쏟아졌고 호가는 9억 5천 심지어 9억까지 내려가 있었습니다. 여보, 이게 진짜야? 우리 집이 이렇게 떨어졌다고? 아내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부동산에 전화했지만 돌아온 대답은 냉정했습니다. 지금은 사려는 사람이 없어요. 그냥 좀 버티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부동산 커뮤니티에는 광교 급매물에도 안 팔려. 광교 거래량 급감. 이런 글이 넘쳐났습니다. 민수 씨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단지 이름이 언급된 글을 보며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우리가 산 가격보다 4억 9천만 원이나 떨어졌어. 이게 말이 돼? 아내도 뉴스를 보며 불안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실거주라 괜찮다고 했는데 이렇게까지 빠지니까 마음이 무겁네. 부부는 저녁 식사 자리에서도 부동산 이야기를 꺼내기 꺼려졌습니다. 침묵이 흐르는 식탁에서 아내가 조용히 물었습니다. 우리 너무 서둘렀나? 그때 너무 막바지에 투자해서 고점에 물린 것 같아. 한 번 더 월세 연장하면서 기다릴 걸 그랬나 봐. 그 말을 들은 민수 씨는 한숨을 내쉬며 대답했습니다. 그래도 이제 와서 후회하면 뭐해. 2023년 말 부동산 시장 분위기가 더 나빠졌습니다. 광교 전체적으로 거의 거래가 멈췄고 간혹 거래되는 매물은 급매물들 뿐이었습니다. 심지어 중흥 S클래스는 공실 천국이었고 부부의 상가도 계속 공실로 남아 있었습니다. 민수 씨는 매일 아파트 거래 금액을 확인하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때 그냥 월세로 살다가 지금 샀으면. 그리고 상가는 진짜 아니었던 것 같아. 후회가 밀려왔습니다. 아내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때는 우리도 몰랐잖아. 다들 오를 거라고 했어. 민수 씨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마음은 무거웠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흘러 2024년이 되었고 시장은 약간의 반등 조짐을 보였습니다. 민수 씨는 잠시 희망을 품었습니다. 이제 다시 오르는 걸까? 부동산에 전화해서 시세를 확인해봤지만 돌아오는 반응은 여전히 미지근했습니다. 아직 그때 가격까진 회복하지 못했어요. 좀만 더 기다려보세요. 민수 씨는 아내와 마주 앉아 얘기했습니다. 어차피 숫자만 바뀐 거고 우린 여기 계속 살면 돼. 그리고 지금 팔면 손해가 너무 커. 그냥 가격 보지 말고 지내자. 결국 부부는 버티기로 했습니다. 부부는 각자의 일에 집중하고 그 무게를 나누며 살아갔습니다. 힘들지 않아? 민수 씨가 물었죠. 아내는 쓴웃음을 지으며 말했습니다. 힘들지. 근데 이미 돌이킬 수 없어. 그리고 기다리면 언젠간 회복할 거야. 주말이면 호수공원을 걸으며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민수 씨는 더 이상 부동산 시세를 확인하지 않았습니다. 어차피 안 팔 건데 뭐하러 봐. 가끔 아쉬움이 밀려왔지만 언제까지 후회만 할 순 없었습니다. 그래도 우리가 선택한 거야. 끝까지 살아보자. 민수 씨네 부부는 그렇게 하루하루를 버텼습니다. 광교 신도시는 여전히 매력적인 곳이었습니다. 호수공원의 풍경, 신도시 인프라, 편리한 교통은 여전했습니다. 하지만 시세는 예전만큼 오르지 않았죠. 부동산 전문가들은 광교 신도시의 중장기 전망을 긍정적으로 평가합니다. 강남 판교와의 접근성, 신도시 프리미엄, 그리고 지속적인 개발 호재로 인해 점진적인 가격 상승이 기대됩니다. 그러나 단기적으로는 규제 상황에 따라 변동성이 클 수 있으므로 투자 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합니다. 광교 신도시는 투자와 거주 목적 모두를 충족할 수 있는 지역입니다. 하지만 과도한 레버리지와 단기 차익을 기대한 투자는 리스크를 동반합니다. 전문가들은 실거주 목적이라면 현재 가격대에서 매수해도 장기적으로 안정적인 가치를 유지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요즘 부동산 시장은 예측이 어렵습니다. 어떤 지역은 반등하고 어떤 지역은 여전히 바닥을 기고 있습니다. 2025년 들어서 일부 서울 수도권 핵심 지역을 중심으로 거래가 조금씩 살아나나 했지만 최근 정부의 규제로 단기적인 반등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실제로 2025년 상반기 데이터를 보면 광교 신도시의 아파트 가격은 고점 대비 15에서 20% 하락한 선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하락장에 비해서는 많이 오르긴 했지만 아직 고점까진 많이 남아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민수 씨 부부에게 광교의 호재와 장밋빛 전망은 더 이상 큰 의미가 없습니다. 그들에게 중요한 것은 호재가 아니라 지금 이 집에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입니다. 부동산의 가격은 단순한 숫자가 아닙니다. 그 안에는 사람들의 감정, 결정, 그리고 인생이 녹아 있습니다. 뉴스는 최고가만 보여주고 커뮤니티는 기회만 이야기하지만 그 사이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의 선택은 늘 조심스럽고 때로는 고통스럽습니다. 사람들은 말합니다. 지금 사지 않으면 기회를 놓친다. 광교는 절대 안 떨어져. 하지만 민수 씨 부부처럼 그 말에 기대서 큰 결정을 내린 사람들은 하락장에서 큰 타격을 받았습니다. 그들은 광교 신도시의 아파트를 매수하며 큰 시세 차익을 꿈꿨습니다. 하지만 불확실한 시장과 치솟는 금리 속에서 시장은 흔들렸고 기대는 체념으로 바뀌었습니다. 타이밍만큼이나 중요한 건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인지를 스스로 판단하는 것입니다. 민수 씨의 이야기가 비슷한 고민을 하는 누군가에게 작은 경고이자 위로가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부동산이란 무엇인가요? 최근 정부가 부동산 폭등을 막기 위해 강력한 규제를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급등하던 서울 수도권의 부동산 시장이 주춤하고 있죠. 그런 와중에 여러 가지 전망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올바른 정보를 추려서 전달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혹시 지금 여러분이 내 집 마련의 꿈을 꾸고 있다면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앞으로 부동산은 끝난 걸까요? 댓글에 여러분의 생각을 자유롭게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이야기가 누군가에게 큰 힘이 될 수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도 잊지 말아주시고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편엔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계약 후 호가 시세는 8억까지 올라갔습니다. 2억이나 올랐네. 그녀는 이미 8억에 판 것 같은 기분이 들었죠. 일산집 요즘 시세가 8억까지 올랐어. 대박이지. 부러워. 나도 너 따라서 살걸. 그녀는 매일매일이 행복했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충격을 금치 못했습니다. 은영씨가 6억 2천만 원에 매수했던 매물이 4억까지 떨어진 건데요. 2년 만에 2억 2천만 원이 증발한 셈이었죠. 나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지? 절망만 가득했습니다. 2021년 김은영 씨의 삶은 불안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서울의 전세 아파트 계약 만기가 다가오고 있었지만 전세 가격은 상상할 수 없을 만큼 치솟았습니다. 계속 전세를 살아야 할지 이참에 매수해야 할지 고민이 됐죠. 뉴스에서는 대출 규제가 곧 강화된다며 서두르라는 압박이 이어졌고 주변 지인들은 지금 안 사면 평생 못 산다며 불안감을 부추겼습니다. 은영 씨는 밤마다 부동산 앱을 뒤적이며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집값이 계속 오르는데 내가 뭘 잘못한 것도 아닌데 왜 이렇게 불안한 걸까? 그녀는 혼잣말을 대내며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회사 동료의 말이 그녀의 마음을 흔들었습니다. 일산이 요즘 뜨고 있어. GTX 뚫리면 서울까지 20분이야. 지금 사두면 대박 날 거야. 그 말은 마치 기회의 메시지처럼 들렸습니다. 은영 씨는 곧바로 인터넷을 뒤지기 시작했죠. 부동산 카페, 유튜브, 블로그 모두가 일산의 미래를 긍정적으로 봤습니다. GTX 개통, 일기 신도시 재건축, 킨텍스, 호수공원과 백화점, 3호선 역세권까지. 일산은 단순한 수도권 도시가 아니라 서울에 버금가는 도시로 보였습니다. 은영 씨는 주말마다 일산으로 향했습니다. 킨텍스 주변 GTX 개통역 인근에는 벌써부터 공사가 한창 중이었습니다. 당시 은영 씨는 한창 정비 사업에 대한 공부를 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재건축과 재개발 사업이 성공적으로 진행됐을 때 그 시세 차익이 어마어마하다는 걸 실제 사례들로 간접 체험했죠. 그래서 더 일산에 관심을 갖게 됐습니다. 일기 신도시 재건축 호재를 노렸던 거죠. 그렇게 임장을 다니던 어느 날 부동산에 방문했습니다. 지역에서 가장 거래를 잘한다는 법인부동산이었습니다. 중개사는 그녀의 망설이는 표정을 읽고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일기 신도시 재건축 중에서도 비용이 적게 들어가는 곳이 있습니다. 지금 계약 안 하시면 몇 달 뒤엔 1억 더 올라 있을 거예요. 그 말은 은영 씨의 투자 심리를 자극했습니다. GTX 킨텍스역까지 도보로 이동이 가능하고 일산의 중심 상권과도 가까운 입지. 게다가 학교들도 가까웠습니다. 또 아파트는 관리가 잘 되어 있어서 몇십 년 된 곳치고는 너무 괜찮았죠. 리모델링까지 완료된 집을 보고 그녀는 결심했습니다. 이 집을 꼭 계약해야겠다. 안 하면 후회할 것 같아. 그날 저녁 그녀는 부모님께 전화를 걸었습니다. 저 이번에 정말 사고 싶어요. 조금만 도와주시면. 부모님은 망설였지만 딸의 간절한 목소리에 결국 지원을 약속했습니다. 은영 씨는 살던 집 보증금을 최대한 끌어모았고 부족한 금액은 저축과 부모님의 지원을 받아 채웠습니다. 매매가는 6억 2천만 원, 전세는 3억 5천만 원. 갭 2억 7천만 원이었습니다. 계약서를 작성하는 순간 그녀의 심장은 두근거렸습니다. 두려움과 설렘이 뒤섞인 감정이었죠. 이제 나도 내 집이 생긴 거야. 드디어 부동산 투자를 시작했어. 그녀는 재건축 아파트에서 큰 수익을 낼 미래를 상상하며 미소 지었습니다. GTX가 뚫리고 정비 사업이 빠르게 진행되면 그녀는 경제적 안정과 함께 더 나은 미래를 꿈꿀 수 있을 거라 믿었습니다. 계약 후 호가 시세는 8억까지 올라갔습니다. 은영 씨는 이미 8억에 판 것 같은 기분이 들었습니다. 엄마, 일산집 요즘 시세가 8억까지 올랐어요. 너무 잘 샀다. 더 오를 거야. 기다려보자. 이제라도 투자하길 잘했다며 행복한 나날을 보냈습니다. 하지만 어느 순간부터 일산의 부동산 시장 분위기가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금리가 급격히 오르며 대출 부담이 커졌고 한때 줄을 섰던 수요자들은 자취를 감췄습니다. 은영 씨가 매수한 주엽동의 구축 아파트는 2021년 6억 2천만 원에 매수했던 매물이 4억까지 떨어졌습니다. 2년 반 만에 2억 2천만 원이 증발한 셈이었죠. 주변 단지들의 상황도 비슷했습니다. 길 하나 건너 위치한 아파트의 44평형은 고점 12억 5천만 원에서 7억까지 떨어지며 무려 5억 5천만 원이 빠졌습니다. 그녀는 부동산 앱을 열 때마다 가슴이 조여왔습니다. 하락 소식이 끊임없이 올라왔고 매물은 쌓여만 갔습니다. 은영 씨는 믿을 수 없다는 듯 부동산 앱을 뒤져봤지만 현실은 더 혹독했습니다. 심지어 그 다음 달에는 같은 평형이 3억 9천만 원에 거래됐습니다. 너무 충격받아 계약했던 부동산에 찾아갔습니다. 사장님, 이게 어떻게 된 거예요? 2억 3천만 원이나 빠졌어요. 고객님, 지금은 다른 곳도 다 그래요. 기다려보시죠. 재건축 호재가 아직 있고 GTX도 있으니까 금방 다시 회복할 겁니다. 더 큰 문제는 전세였습니다. 은영 씨의 집은 전세 시세도 급락했는데요. 3억 5천만 원이었던 시세가 2억 7천만 원까지 떨어졌습니다. 재계약하려면 임차인에게 8천만 원을 돌려줘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현금은 1,500만 원밖에 없었고 신용대출을 알아봤지만 최대 3천만 원이 전부였습니다. 나머지 3,500만 원은 또 부모님께 도움을 요청할 수밖에 없었죠. 집 살 때 도움을 주셨던 부모님도 여유자금이 없어서 추가 대출을 받아 겨우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은영 씨는 아파트를 팔 수 없었습니다. 손실이 너무 컸기 때문이죠. 당시에는 급매로 나온 매물이 넘쳐났고 구매자는커녕 문의조차 드물었습니다.
그는 부동산 중개사와 통화하며 상황을 점검했지만 돌아오는 대답은 늘 비슷했습니다. 지금은 기다려야 할 때예요. 그렇게 기다린 지 한참. 현재 은영 씨는 매달 시세를 보며 버티고 있습니다. 아파트를 처분하지 못했고 실거주로 들어가기에도 여건이 맞지 않았습니다. 은영 씨는 스스로에게 끊임없이 물었습니다. 왜 그때 그 집을 샀을까? 남들이 사라고 하니까, 지금 안 사면 기회가 없다고 하니까 그냥 사야 할 것 같아서. 그녀의 후회는 점점 자책으로 바뀌었습니다. 전세 살면서 조금 더 공부하고 기다릴 걸 그랬어요. 부동산은 타이밍도 중요하지만 내가 감당할 수 있느냐가 더 중요했는데. 현재 은영 씨가 매수한 아파트의 시세는 22평 기준 4억 4천만 원 수준입니다. 조금 회복하긴 했지만 아직 은영 씨가 매입한 금액인 6억 2천만 원에 비해선 턱없이 부족합니다. 대체 고양시에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걸까요? 사실 고양시는 GTX, 1기 신도시 재건축, 3기 창릉 신도시 같은 굵직한 호재들로 늘 주목받는 지역입니다. 하지만 한편으론 호재는 많은데 왜 떨어져서 안 오를까? 라는 질문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최근 몇 년간 고금리로 거래가 얼어붙고 매물이 쌓였지만 2025년 지금 고양시는 바닥을 확인하며 방향을 찾아가는 과정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고양시 일산 서구, 동구, 그리고 덕양구의 부동산 하락 사례와 현재 분위기, 앞으로의 전망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경기도 고양시는 크게 일산과 덕양구 두 지역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특히 일산은 1기 신도시로 유명한 지역 중 하나로 분당과 함께 1990년대 초반에 수도권의 주택 부족 문제를 해결하고 서울의 인구 분산을 목표로 계획된 도시입니다. 일산 신도시는 당시 쾌적한 환경과 잘 갖춰진 생활 인프라 덕분에 많은 인기를 끌었고 부동산 시장에서도 꾸준한 관심을 받아왔습니다. 하지만 최근 몇 년간 일산의 부동산 시장은 큰 변화를 겪었습니다. 특히 2020년과 2021년 사이 집값이 급격히 상승했지만 최근 들어서는 다시 하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 이유 중 하나는 수도권의 신규 아파트 공급량 증가와 함께 서울과의 교통 접근성이 더 좋은 지역들로 수요가 이동했기 때문입니다. 일산 신도시의 집값 상승이 멈추고 다시 내려가는 이유는 단순히 공급과 수요의 문제만은 아닙니다. 최근 몇 년 동안 GTX 노선 등 새로운 교통망이 구축된다는 기대감에 집값이 크게 올랐지만 개통 이후에도 큰 상승이 없자 사람들의 실망감이 커졌습니다. 일산과 함께 고양시의 다른 한 축인 덕양구 역시 주목해야 합니다. 특히 삼송지구, 원흥지구 등의 신도시 개발이 이루어지면서 많은 젊은 인구가 유입되었고 일산보다 더 높은 인기를 얻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최근 덕양구 역시 과잉 공급 문제와 함께 부동산 시장이 안정화 단계에 접어들고 있습니다. 한편 덕양구 중에서도 최근 들어 주목받는 곳이 있는데요. 어디일까요? 앞으로 고양시의 시세를 이끌어갈 곳은 덕양구의 덕은지구라는 말이 있습니다. 신규 택지지구인 덕은지구를 대표하는 아파트 중 하나인 DMC자이 더 리버를 보겠습니다. 2022년 입주한 이 아파트는 하락장일 때도 계속적인 상승세를 보였는데요. 덕은지구의 대장 아파트라고 불리는 이 아파트는 84타입 분양가가 평균 8억 8천만 원이었습니다. 그랬던 아파트가 입주 2년 반 만에 11억 8천만 원까지 거래되면서 3억 상승했습니다. 하락장에서도 엄청난 상승을 기록했는데요. 부동산 상승기의 고양시 부동산은 신규 택지 지구 개발과 일산 1기 신도시 재건축 호재로 크게 상승했습니다. 대형 호재가 많았기 때문에 투자자들이 몰리면서 서울만큼 가격이 올랐는데요. 하지만 지금은 그때와 분위기가 많이 달라졌습니다. 상승기 가격에 비해 30% 이상 빠진 곳도 있습니다. 지금이 적정 가격일까요? 고양시 부동산은 상승장 끝물의 거래량이 높았는데요. 투자 경험이 적은 분들이 최고가에 영끌한 사례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상황이 많이 달라졌습니다. 소유자들이 계속 매물을 내놓으면서 시세보다 저렴한 호가 매물이 쌓이고 있습니다. 고양시 아파트 가격은 얼마가 적당한 걸까요? 먼저 최고가에 거래됐던 아파트를 찾아보겠습니다. 고점 대비 얼마나 하락했을까요? 첫 번째 단지는 일산 서구 대화동에 위치한 하나포레나 킨텍스입니다. 이 아파트는 2019년식 1100세대 최고 49층 주상복합단지입니다. 지하철 3호선 대화역 주협역이 인근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또 현대백화점과 홈플러스 그리고 일산호수공원, 킨텍스가 가깝습니다. 전용 84타입 매물이 21년 최고가 14억 7천만 원에 거래됐습니다. 84타입 분양가는 5억 2천만 원이었고 상승장일 때 여기서 9억 5천만 원 상승했습니다. 현재 시세는 어떨까요? 최근 44층 매물이 11억 4천5백만 원에 거래되면서 고점 대비 3억 3천만 원 하락했는데요. 2021년 백이동 4203호 매물이 계약됐습니다. 전용 84타입 기준 매매가 14억 7천만 원으로 이 아파트에서 가장 최고가에 거래됐습니다. 일산에 거주하는 분들이 상승장 끝물에 매수했는데요. 최근 44층 매물이 11억 4천5백만 원에 거래됐습니다.
최고가 매물보다 고층 매물이지만 무려 3억 3천만 원이나 하락했습니다. 현재 호가 시세는 어떤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최고가에 거래된 매물과 동일 조건의 호가 시세를 보면 11억 3천만 원부터 나와 있습니다. 3억가량 낮게 매물로 나와 있는 상황입니다. 고양시의 일산은 일기 신도시의 노후화와 신규 공급의 영향으로 하락세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KB부동산 지수에 따르면 2025년 초 기준 일산 아파트 매매 지수는 상승장 대비 약 30% 하락했으며 거래량도 감소했습니다. 하지만 전세 시장은 비교적 안정적이며 전세가율이 70% 수준으로 높은 편입니다. 이는 실거주 수요가 꾸준함을 보여줍니다. 덕양구는 공급 과잉으로 일부 단지가 하락했지만 삼송지구와 원흥지구, 덕은지구는 예외적으로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덕은지구의 상승세가 눈에 띄는데요. 이는 덕은지구가 서울 상암동과 인접하고 한강 조망 및 신축 프리미엄을 누리는 덕분입니다. 젊은 층의 실수요와 투자 수요가 몰리며 덕양구의 대장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또 신도시 인프라를 누릴 수 있는 삼송지구와 원흥지구는 역세권 단지들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또 다른 거래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이 아파트는 최고가 대비 6억이나 하락했는데요. 일산 동구 장항동에 위치한 킨텍스 원시티입니다. 2019년식 297세대로 앞서 살펴본 포레나 킨텍스와 마주보고 있는 주상복합 단지입니다. 주변 인프라가 좋아서 단지 규모가 작은데도 전세와 월세 수요가 높은데요. 이 아파트 전용 84타입 매물이 21년 최고가 17억에 거래됐습니다. 84타입 분양가는 5억 5천만 원이었고 상승장일 때 여기서 11억 5천만 원 상승했습니다. 현재 시세는 어떨까요? 최근 8층 매물이 11억에 거래되면서 6억이나 하락했는데요. 2021년 102동 4,401호 매물이 계약됐습니다. 84타입 기준 매매가 17억으로 이 아파트에서 가장 최고가에 거래됐습니다. 70대 부부가 상승장 후반부에 매수했습니다. 17억에 거래됐던 매물과 11억에 거래된 매물은 층수가 많이 차이 나는데요. 같은 층수 대비 얼마나 빠졌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현재 중층 매물이 12억에 나와 있고 고층 매물이 12억 7천만 원부터 나와 있습니다. 고층과 저층 매물의 시세 차이가 7천만 원 정도 차이 나는 상황입니다. 현재 호가 매물은 동일 타입, 동일 층수 기준 최고가보다 4억 3천만 원 저렴하게 나와 있습니다. 다음은 고양시의 분양 아파트 분위기를 살펴보겠습니다. 현재 고양시에는 거래 가능한 분양권 단지가 4곳 있습니다. 일산 동구 풍동과 덕양구 성사동에 있는 단지들입니다. 분양권 시세는 어떨까요? 현재 조합원 매물 승계가 가능한 풍동에 위치한 아파트를 보겠습니다. 풍동 더샵 더 데이엔입니다. 64타입 분양가 6억 1천만 원에 조합원 분양을 했는데요. 현재 분양권 매물에 마피가 붙어서 조합원 분양가보다 저렴하게 나와 있습니다. 마이너스 프리미엄이 최대 4천만 원까지 붙어 있습니다. 현재 가장 저렴한 매물이 206동 저층 매물인데요. 조합 분양가 6억 463만 원에 마피 3천만 원이 붙어서 5억 7,463만 원에 나와 있습니다. 풍동 인근에 20평대 신축 단지가 없어서 시세를 직접 비교하기에는 어려운 상황이지만 주변 구축 단지들 시세가 생각보다 저렴하기 때문에 아직 신축 프리미엄이 붙지 않는 상황입니다. 경기 고양시의 미분양 현황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현재 고양에는 미분양 매물이 거의 쌓여있지 않은 상황인데요. 일기 신도시로 개발이 완료된 토지가 많았기 때문에 매물이 쌓일 정도로 공급이 많진 않았습니다. 앞으로 공급은 어떨까요? 고양에는 2022년 공급 물량이 많았습니다. 덕은지구의 신축 매물들이 이 시기에 공급이 되면서 일시적으로 높았는데요. 앞으로 계속 공급이 적은 만큼 기존 신축 단지 시세가 자극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전반적인 전세, 매매 가격 지수를 보겠습니다. 매매 지수를 보면 상승장 이후 보합을 유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반면 전세 지수는 지역 내에서도 유독 덕양구가 눈에 띄는데요. 앞서 말씀드렸던 덕은지구의 전세 가격 상승이 그대로 전세 지수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고양시는 경기 북부에서 가격 상승폭이 가장 컸던 지역입니다. 특히 일산 일기 신도시 재건축 단지들과 킨텍스 인근 신축 단지들은 상승장에서 많이 주목받았습니다. 그만큼 외지인 투자자들도 많이 투자했던 곳인데요. 고양시 일산과 덕양구 부동산 중에서도 입지가 좋은 신축 단지들은 앞으로 상승 여력이 충분합니다. 관심 있는 단지의 전세와 매매 시세를 잘 살펴보시면서 기회를 노려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항상 여러분의 성공적인 투자를 응원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5년 7월 시장은 약간의 회복 조짐을 보였습니다. 에어릅에 있는 같은 평형의 타운하우스가 6억 5천만 원에 거래되었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8억 4천만 원에는 한참 못 미치는 가격이었습니다. 부부가 매수한 가격에서 2억 가까이 손해 중이었습니다. 수진 씨는 거래 금액을 보며 더 이상 놀라지도 않았습니다.
전 재산을 투자한 이들에게 대체 무슨 일이 있던 걸까요? 제주도 부동산 시장은 이대로 끝일까요? 김지훈, 이수진 부부는 제주도 에어릅에서 베이커리 카페를 운영하며 새로운 삶을 꾸려가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20대 시절 서울의 유명 베이커리에서 일하며 쌓은 노하우로 제주에 정착한 지 5년 만에 지역에서 이름난 카페를 만들어냈습니다. 그들의 카페, 올리제주는 에어랩 푸른 바다를 배경으로 한 인테리어와 수진 씨의 섬세한 디저트, 지훈 씨의 커피 블렌딩이 어우러져 관광객과 현지인 모두에게 사랑받았습니다. 카페는 성수기면 하루 매출이 200만 원을 넘었고 비수기에도 꾸준히 손님이 찾아왔습니다. 부부는 10년 넘게 서울에서 월세와 전세를 전전하며 쌓인 피로를 제주에서의 자유로운 삶으로 보상받았습니다. 그들은 1년 단위로 연세를 계약하며 에어릅 근처의 작은 주택에서 지냈습니다. 제주도 작은 주택에서의 생활은 소박했지만 행복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며 부부는 불안감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제주도 부동산 시장이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중국인 투자자와 서울 수도권 외지인들이 몰려들며 에어릅의 부동산 가격이 치솟았습니다. 부부가 연세로 살던 주택 근처 땅값은 2년 만에 가격이 2배로 뛰었고 카페 단골들이 나누는 대화에서도 부동산 이야기가 자주 들려왔습니다. 부부는 점점 더 강하게 자신들의 집을 마련해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카페에서 멀지 않은 곳에 위치한 고급 타운하우스 단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에월 오션빌이라는 이름의 이 단지는 총 7개 동으로 이루어진 2층 구조의 고급 주거지였습니다. 바다가 보이는 전망, 세련된 외관, 그리고 넓은 마당까지 모든 것이 부부의 마음을 사로잡았습니다. 특히 수진 씨는 2층 테라스에서 바다를 바라보며 커피를 마시는 상상을 하며 설레었습니다. 부부는 곧장 부동산 중개업소에 연락해 매물을 알아보았습니다. 2021년 8월 타운하우스 한 채가 8억 4천만 원의 매물로 나와 있었습니다. 부부는 망설였습니다. 카페 운영으로 모은 자금 5억과 대출 3억 4천만 원을 합쳐야 겨우 매수가 가능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제주 부동산 시장의 열기를 보면서 지금이 아니면 기회가 없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강하게 들었습니다. 결국 부부는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계약서를 쓰는 날 수진 씨는 타운하우스의 거실 창문 너머로 펼쳐진 바다를 바라보며 새로운 시작을 꿈꾸었습니다. 그들은 이 집이 단순한 주거지를 넘어 자신들의 노력과 꿈이 담긴 공간이 될 것이라 믿었습니다. 입주는 순조롭게 진행되었습니다. 타운하우스는 생각보다 더 매력적이었습니다. 단지 내에는 깔끔하게 정돈된 조경과 산책로가 있었고 아침이면 바다에서 불어오는 바람이 거실을 가득 채웠습니다. 카페까지도 10분 거리라 출퇴근도 편리했습니다. 무엇보다 수진 씨는 2층 테라스에서 보내는 시간이 가장 행복했습니다. 그녀는 매일 아침 커피를 마시며 바다를 바라보는 루틴을 만들었습니다. 입주 후 얼마 지나지 않아 놀라운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뒷동 매물이 9억에 거래되었다는 것이었습니다. 부동산 중개업소에서는 호가가 11억까지 치솟았다는 이야기도 들려왔습니다. 부부는 기뻤습니다. 제주 부동산 시장은 여전히 뜨거웠고 유튜브와 커뮤니티에서는 에어릅이 제주도의 핫플레이스라 불리며 투자 가치가 높다고 떠들썩했습니다. 부부는 이 집이 단순히 사는 곳이 아니라 노후 자산까지 책임져 줄 것이라 기대했습니다. 수진 씨는 가끔 부동산 앱을 열어 시세를 확인하며 흐뭇해했습니다. 그녀는 투자로 산 것이 아니라 생활하기 위해 산 집이라며 스스로를 다잡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기대감이 커져갔습니다. 지훈 씨 역시 카페 손님들과 부동산 이야기를 나누며 제주도의 미래에 대한 낙관적인 전망을 공유했습니다. 그들의 타운하우스는 단순히 집이 아니라 꿈과 안정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2022년 가을 분위기가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뉴스에서는 미국의 금리 인상과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상이 연일 보도되었습니다. 처음에는 남의 일처럼 느껴졌습니다. 부부는 고정금리로 대출을 받았기에 이자 부담이 크지 않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금리가 아니었습니다. 물가가 급등하며 생활비가 크게 늘어났습니다. 안 그래도 물가가 높은 제주도의 생활이 더욱 힘들어졌죠. 카페 운영 비용도 덩달아 올랐습니다. 원두값은 급격히 뛰었고 디저트 재료비도 감당하기 어려워졌습니다. 수진 씨는 매일 가계부를 들여다보며 지출을 줄이려 노력했습니다. 외식은 줄이고 카페의 메뉴 가격도 올려야 했고 그러자 손님들의 발길이 점차 줄어들었습니다. 비수기에는 하루 매출이 50만 원 아래로 떨어지는 날도 생겼습니다. 대출 이자는 버틸만 했지만 늘어난 생활비와 줄어든 수입은 부부의 어깨를 무겁게 눌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수진 씨는 부동산 카페에서 충격적인 소식을 접했습니다. 같은 단지, 같은 평형의 타운하우스가 7억에 거래되었다는 기록이 올라와 있었습니다. 불과 1년 만에 1억 4천만 원이 하락한 것이었습니다. 그녀는 믿을 수 없어 중개업소에 전화해 확인했습니다. 하지만 돌아온 대답은 냉혹했습니다. 요즘 제주 부동산이 많이 식었어요.
금리 때문에 거래가 거의 없어요. 수진 씨는 매일 밤 부동산 앱을 확인하며 거래 금액을 들여다보았습니다. 시세는 계속해서 하락했습니다. 2023년 초 같은 동의 타운하우스가 6억 2천만 원에 거래되었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부부가 8억 4천만 원에 매수했던 집이 2억 이상 떨어진 것이었습니다. 수진 씨는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그녀는 처음 이 집을 샀을 때의 설렘과 테라스에서 바다를 보며 커피를 마시던 순간을 떠올렸지만 이제 그 기억은 불안으로 덮여 있었습니다. 2023년 여름 상황은 더 악화되었습니다. 같은 단지의 타운하우스가 6억 초반에 거래되었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부부는 이제 더 이상 시세를 확인하지 않으려 했지만 불안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카페 운영은 여전히 어려웠고 대출 이자와 생활비는 부부의 통장을 점점 갉아먹었습니다. 수진 씨는 밤마다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그녀는 2층 테라스에 앉아 바다를 바라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바다 뷰가 한때는 꿈의 상징이었지만 이제는 무거운 짐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녀는 혼자 중얼거렸습니다. 왜 이렇게 됐을까? 이 집이 우리를 망치고 있어. 지훈 씨는 카페에서 돌아와 아내의 눈물을 보고 가슴이 아팠습니다. 그는 조용히 그녀를 안아주었지만 위로의 말조차 떠오르지 않았습니다. 가격이 7억으로 떨어졌을 때 수진 씨는 카페에서 디저트를 만들다 손이 떨려 재료를 엎지르기도 했습니다. 그녀는 남편 지훈 씨에게 털어놓았습니다. 집값 때문에 집중이 안 돼. 이게 다 무슨 소용이야? 지훈 씨는 야간에 카페를 청소하며 혼자 한숨을 쉬었습니다. 대출 갚느라 평생 이렇게 살다 끝나는 건가? 제주가 천국이라던 게 다 거짓말이었어. 부부는 저녁 식사 중에도 침묵이 길어졌습니다. TV에서 제주도 관련 뉴스가 나오면 채널을 돌렸습니다. 6억 2천만 원까지 하락했을 때 좌절은 절망으로 바뀌었습니다. 수진 씨는 친구들과의 모임을 피하기 시작했습니다. 한때 제주 생활을 자랑하던 그녀는 이제 후회와 자책감에 사로잡혔습니다. 그때 왜 그렇게 자신만만했지? 이제는 좋은 척도 못하겠어. 지훈 씨는 카페 손님들에게 미소를 지으려 애썼지만 속으로는 절망감이 쌓였습니다. 부부는 서로를 탓하지 않으려 노력했지만 가끔 다툼이 일어났습니다. 수진 씨는 울면서 말했습니다. 이 집 때문에 카페 확장도 못해. 우리 꿈이 여기서 끝나는 거야? 지훈 씨는 답답한 마음에 소리쳤습니다. 나도 후회해. 하지만 어쩌라고. 그들의 관계마저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수진 씨는 밤이면 테라스에 앉아 하염없이 바다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녀는 이 집을 처음 봤을 때의 설렘을 떠올렸습니다. 바다를 보며 커피를 마시던 순간, 카페를 성공시키겠다는 다짐, 그리고 안정된 미래를 꿈꾸던 시간이 주마등처럼 스쳐갔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 바다는 그녀에게 위로가 되지 않았습니다. 너무 섣불리 사버렸어. 그녀는 혼잣말을 하며 눈물을 닦았습니다. 2025년 7월, 시장은 약간의 회복 조짐을 보였습니다. 같은 평형의 타운하우스가 6억 5천만 원에 거래되었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8억 4천만 원에는 한참 못 미치는 가격이었습니다. 부부가 매수한 가격에서 2억 가까이 손해 중이었습니다. 수진 씨는 부동산 앱의 기록을 보며 더 이상 놀라지도 않았습니다. 하락은 충격이 아니라 일상이 되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부부는 테라스에 앉아 바다를 바라보았습니다. 지훈 씨가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우리 그냥 가격은 있고 행복하게 살아보자. 돈이 전부는 아니잖아. 수진 씨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들은 이 집을 원망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이유는 단순했습니다. 이곳이 이제 그들의 삶의 터전이었기 때문입니다. 카페는 여전히 어려웠지만 부부는 운영 방식을 바꾸기 시작했습니다. 디저트 메뉴를 간소화하고 지역 주민들을 위한 구독 서비스를 도입했습니다. 손님은 조금씩 늘어났고 매출도 서서히 안정되었습니다. 그들은 외식 대신 집에서 밥을 해먹으며 지출을 줄였습니다. 더 이상 서로에게 우리 집값 얼마야 이런 질문은 하지 않았습니다. 수진 씨는 어느 날 테라스에서 바다를 바라보며 조용히 생각했습니다. 이 집 괜히 산 걸까? 안 샀으면 어떻게 됐을까? 그들은 이 집에서 웃고 울고 고민하고 카페를 운영하며 새로운 꿈을 꾸었습니다. 집값은 하락했지만 삶은 계속되었습니다. 제주도 에어릅의 에월 오션빌 타운하우스는 2021년 8월 8억 4천만 원에 거래되었지만 2023년 초 6억 2천만 원까지 하락했습니다. 2025년 7월에는 6억 5천만 원으로 소폭 회복했지만 여전히 최고점 대비 2억 가까이 낮은 가격이었습니다. 비슷한 사례는 제주도 곳곳에서 나타났습니다. 서귀포시의 한 고급 빌라 단지는 2021년 10억대에 거래되었지만 2025년 현재 7억대로 떨어졌습니다. 제주도 부동산 시장은 2020년, 2021년 뜨거운 열기를 띠었지만 금리 인상과 관광 수요 감소로 빠르게 냉각되었습니다. 에어릅은 한때 제주도의 핫플레이스로 불리며 투자자들의 관심을 끌었지만 2022년 말부터 거래량이 급감하고 가격이 하락했습니다.
2025년 들어 일부 지역에서 회복 조짐이 보였습니다. 그러나 최근 규제가 강화되며 가격 하락이 불가피해 보입니다. 전문가들은 제주 부동산 시장이 2025년 하반기에는 저조한 흐름을 보일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습니다. 제주공항 개발과 같은 대형 프로젝트가 일부 지역의 토지 시장을 자극했지만 주거용 부동산은 여전히 위축된 상태입니다. 투자자들은 단기적인 상승보다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시장을 지켜봐야 한다는 의견이 지배적입니다. 부동산 시장은 부부의 기대와 달리 빠르게 변했습니다. 제주도는 무조건 오른다. 바다뷰는 안전자산이다. 이런 말에 이끌렸던 부부의 선택은 확신으로 시작되었지만 결과는 달랐습니다. 그들은 팔 엄두도 못 내고 대출 이자를 갚으며 버텨야 했습니다. 하지만 그 집은 단순한 자산이 아니었습니다. 그곳에서 투자 실패를 만회하려 노력하며 새로운 도전을 준비하는 삶의 공간이었습니다. 부동산은 단순한 투자가 아닙니다. 김지훈 이수진 부부처럼 그 집에서 어떤 마음가짐으로 시간을 보내고 어떤 미래를 계획할 것인지가 중요합니다. 고점에서 사서 하락했더라도 그 공간이 가족에게 의미 있는 터전이라면 그것은 투자 이상의 가치를 가질 수 있습니다. 혹시 이와 비슷한 부동산 고민을 하고 계신가요? 여러분의 이야기가 있다면 자유롭게 공유해주세요. 당신의 경험이 누군가에게 큰 힘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의 이야기에 공감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편엔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청주 부동산 시장은 지방광역시를 통틀어서 가장 많이 상승한 지역으로 꼽히는데요. 2019년부터 시작된 상승세는 2022년까지 이어졌습니다. 상호씨가 5억 2천만 원에 매수한 아파트도 금세 5억 5천만 원을 돌파했고 호가는 6억 심지어 7억까지 치솟았습니다. 그 아파트는 지금 어떻게 됐을까요? 2021년 청주의 33평 아파트에 30대 부부인 이상호, 김수연 씨가 살고 있었습니다. 결혼 후 쭉 전세로 살던 집으로 전세금은 2억 5천만 원이었습니다. 그 당시 부부는 인생 최대의 고민에 빠졌습니다. 부부 동반 모임 자리에서 들려오는 부동산 투자 성공담, 특히 분양권이나 아파트 갭 투자로 큰돈을 번 사례들은 그들의 마음을 점점 더 흔들었습니다. 얼마 안 들어갔는데 수익률이 대박이야. 너네도 하나 사. 다들 집 한 채로 인생을 바꿨는데 우리만 이렇게 저축하고 있을 순 없지. 부부는 점점 강하게 확신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단순히 월급을 모으는 삶에서 벗어나 자산이 돈을 벌어다주는 새로운 방식으로 바뀌어야 한다고 믿었습니다. 상호 씨와 그의 아내는 점점 부동산 투자의 꿈에 사로잡혔습니다. 부부는 매일 저녁 퇴근 후 소파에 나란히 앉아 유튜브를 켜고 부동산 채널을 보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화면 속 전문가들은 청주시의 미래를 장밋빛으로 그리며 지금이 기회입니다 라고 했죠. 뉴스와 온라인 커뮤니티는 부동산 폭등 같은 헤드라인으로 거의 도배가 됐습니다. 청주시는 개발 호재가 끊이지 않는 곳이었고 일자리와 도심 개발로 많이 주목받았습니다. 부부는 부동산에 대해 깊이 공부하며 꿈을 키워갔습니다. 상호 씨는 이러다 우리만 뒤처지는 거 아니냐며 열정적으로 투자 기회를 찾았고 아내 수연 씨는 신중했지만 점점 남편에게 설득당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던 중 전세 계약 만기가 다가왔고 부동산에 방문했습니다. 중개사에게 시세를 물어보고 부부는 큰 고민에 빠졌는데요. 전세 시세가 너무 올라서 매매 가격과 큰 차이가 안 났기 때문입니다. 당시 살고 있던 아파트의 33평 매매 시세는 5억 2천만 원, 전세 시세가 4억이었습니다. 부부는 모아둔 현금과 대출을 합치면 전세를 구할 수 있었지만 여기서 고민이 시작되었습니다. 청주는 앞으로도 개발이 계속될 것이고 집값도 오를 텐데 전세와 매매 가격 차이가 1억 2천만 원밖에 안 나면 지금 사는 게 좋을 것 같았죠. 중개사는 말했습니다. 이 돈 주고 전세 사시는 것보단 매매로 사두시면 돈도 벌고 좋죠. 이번 기회에 내 집 마련하시죠. 아내 수연 씨는 집을 사본 경험이 없어 망설였습니다. 혹시 지금 너무 비싼 거 아니야? 그녀는 조심스럽게 물었지만 상호 씨는 단호했습니다. 지금 안 사면 우리만 바보 되는 거야. 청주는 절대로 망할 리 없어. 그는 확신에 가득 찼습니다. 부부는 밤늦게까지 이야기를 나누며 계획을 세웠고 결국 큰 결정을 내렸습니다. 전세를 구하는 대신 내 집 마련에 도전하기로 한 것입니다. 그들의 자산은 현금 1억 4천만 원, 신용대출 2천만 원, 그리고 부모님께 받은 3천만 원으로 총 1억 9천만 원이었습니다. 이 돈을 바탕으로 부부는 전세로 거주하던 청주시 청원구의 아파트를 매수하기로 했습니다. 매매가는 5억 2천만 원. 모자란 3억 3천만 원은 담보대출로 충당하기로 했습니다. 서류를 준비하고 계약서를 쓰는 날 수연 씨는 손이 떨렸지만 상호 씨는 미소를 지으며 이제 우리도 집주인이야 라며 이제 자기만 믿으라고 했습니다. 2021년 말 그들의 기대는 현실이 되는 듯 했습니다. 매수한 아파트의 시세는 5억 5천만 원을 돌파했고 호가는 6억 심지어 7억까지 치솟았습니다.
부부는 8억까지 오르면 팔기로 하고 행복한 나날을 보냈습니다. 그들은 아이를 위한 학군 좋은 동네로 이사하거나 남은 돈으로 부동산 투자를 하나 더 해볼 계획을 세웠습니다. 모든 것이 완벽해 보였습니다. 당시에는 모임 자리에서도 부동산 이야기가 한창이었습니다. 부부는 청주 아파트를 매수한 이야기를 했죠. 그랬더니 한 지인이 말했습니다. 청주 부동산 핫하더라고. 그래서 나도 알아봤거든. 요즘 거기 많이 올랐던데 5억 2천에 산 거면 싸게 산 거야. 고층을 7억 불러서 도저히 엄두가 안 나더라. 좋은 가격에 산 것 같아서 기분이 너무 좋았습니다. 부동산에서는 7억 이상까지도 간다던데 두고 보면 알겠지. 시세가 많이 올랐기도 하고 담보대출 이자도 적었기 때문에 저축은커녕 씀씀이가 커졌죠. 평소에 하지 못했던 여가 생활을 즐기기 시작했습니다. 돈은 이렇게 버는 거였어. 지금이라도 투자해서 다행이다. 그렇게 행복한 나날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2022년 중순부터 청주시 부동산 시장에 먹구름이 들이우기 시작했습니다. 정부의 대출 규제와 금리 인상이 이어지며 시장이 급격히 얼어붙었습니다. 한때 하늘을 찌를 듯했던 집값은 순식간에 곤두박질 쳤습니다. 아파트의 매물은 쌓여갔고 가격은 4억 원, 급기야 3억 5천만 원까지 떨어졌습니다. 5억 7천만 원에 샀던 집이 2억 이상 하락한 것입니다. 설상가상으로 담보대출 금리는 2.1%에서 5.1%로 2배 이상 뛰었고 원금을 제외한 이자만 월 140만 원이 나가게 되었습니다. 매달 빠져나가는 이자는 부부의 통장을 쥐어짜는 듯 했습니다. 집값이라도 오르면 기분 좋게 이자를 감당할 텐데 부부는 점점 대화가 줄어들었습니다. 한때 행복한 공간이었던 아파트는 이제 무거운 짐이 되었습니다. 이웃들 사이에서도 비슷한 이야기가 들려왔습니다. 청주시에서 영끌로 집을 샀던 많은 이들이 손실을 감당하며 한숨을 쉬고 있었습니다. 2025년 현재 청주시 부동산 시장은 그 암울했던 시기를 지나 약간의 회복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부부의 아파트 시세는 4억 1천만 원까지 올랐지만 여전히 매입했던 5억 7천만 원에는 한참 못 미칩니다. 1억 5천만 원 이상의 손실을 안고 있는 부부는 여전히 이자를 갚으며 버티고 있습니다. 부부는 어차피 실거주하고 있으니까 괜찮다며 애써 위로하고 있지만 빨리 정리하고 싶은 마음이 큰 상황입니다. 지금 청주 부동산 커뮤니티엔 비슷한 사연이 하루에도 서너 건씩 쌓이고 있습니다. 고점에 투자해서 실패한 사례가 많은데요. 대체 청주에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걸까요? 청주 부동산 시장은 지방광역시를 통틀어서 가장 많이 상승한 지역으로 꼽히는데요. 2019년부터 시작된 상승세는 2021년 말까지 이어졌습니다. 특히 2020년 상반기에는 청주시의 매매가가 급등하면서 청주 부동산 시장은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끌었습니다. 그러나 2022년을 기점으로 시세가 하락하기 시작했고 이 하락세는 금리 인상과 경제 불확실성의 영향을 받았습니다. 실제로 청주 아파트 매매가는 2021년 2월 최고가를 기록했으며 이후 약 1년 반 동안 30%가량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예를 들어 흥덕구의 주요 아파트들은 2021년 초 평균 7억 원에서 7억 5천만 원을 기록했으나 2021년 말에는 약 6억 원대로 거래되었습니다. 이는 금리 인상과 같은 경제적인 불안정 요소가 부동산 시장에 미친 직접적인 영향으로 분석됩니다. 또한 금리 인상과 대출 규제 강화가 청주 시장에 미친 영향은 특히 두드러집니다. 대출 금리가 증가함에 따라 주택 구매가 어려워졌고 이는 수요 감소로 이어졌습니다. 청주 부동산은 여전히 투자 가치가 있지만 부동산을 매수할 때는 신중한 접근이 필요합니다. 이제 청주의 부동산 시장, 특히 비싸게 거래된 지역들의 현재 상황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최근 청주에서 가장 많이 하락한 아파트는 시티 프라디움 1단지입니다. 최고가 대비 3억 6천만 원이나 하락했는데요. 2020년식 797세대 신축 아파트의 분양가는 84타입 기준 3억 3천만 원이었습니다. 이 아파트는 상승장에서 매매가 7억 7천5백만 원까지 거래되면서 분양가 대비 4억 5천만 원이나 상승했습니다. 현재 시세는 어떨까요? 부동산 상승기에 청주 부동산은 비수도권 중에서도 호재가 많고 저렴한 가격에 많은 투자자가 몰렸습니다. 특히 신규 택지 개발과 산업단지 개발, 그리고 광역철도 개발 호재들로 1년 만에 몇 억씩 오르는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상황이 좋지 않습니다. 상승기 가격에 비해 40% 이상 빠진 곳도 있습니다. 그럼 지금이 적정 가격일까요? 청주는 상대적으로 저렴한 가격에 외지인들의 갭투자 비율이 높았던 지역입니다. 특히 상승장 막바지에 청주 복대동과 가경동 신축부터 오창과 오송까지 거래량이 급격히 상승했는데요. 지금은 투자했던 분들이 매물을 계속 내놓으면서 시세보다 저렴한 호가 매물이 쌓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분양권은 마이너스 프리미엄으로 내놔도 거래가 잘 안 되고 있습니다. 85만 명이 거주하는 청주시의 아파트 가격은 얼마가 적당한 걸까요? 오늘은 청주의 부동산 지표를 분석해보고 현재 아파트 시세가 적당한지
앞으로 더 떨어질지 같이 확인해 보겠습니다. 먼저 7억 9,500만 원까지 거래됐던 오송의 아파트부터 보겠습니다. 흥덕구 오송읍 연재리에 위치한 오송 힐데스하임입니다. 이 아파트는 2010년식 402세대 최고 28층입니다. 40평부터 60평까지 대형 평형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전세와 월세 수요가 꾸준합니다. 단지 바로 앞으로 오송 호수공원이 위치하고 있고 오송역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132타입의 가격 흐름을 보겠습니다. 2020년 1월 3억 9천만 원이었고 22년 최고가 7억 9,500만 원에 거래됐습니다. 정확히 2년 만에 4억이나 상승했습니다. 이 아파트의 현재 시세는 어떨까요? 최근 26층 매물이 6억 1천만 원에 거래되면서 고점 대비 23% 하락했는데요. 22년 거래 현황을 보면 802동 2101호 매물이 7억 9,500만 원에 거래됐습니다. 최고가 7억 9,500만 원에 거래됐던 매물하고 최근 6억 1천만 원에 거래된 매물은 같은 타입 매물입니다. 오히려 최근 거래된 매물이 더 고층 매물인데요. 현재 호가 시세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802동 중층 매물이 6억 5천만 원에 나와 있고 801동 고층 매물은 6억 7천만 원에 나와 있습니다. 중층 이상 매물 기준으로 1억 5천만 원 빠져서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음은 청주시 흥덕구 복대동에 위치한 두산 이부 지웰시티 2차입니다. 거래량이 높은 준신축 단지이기 때문에 시세 반영이 빠릅니다. 2015년식 1956세대인 이 아파트는 복대동 중심부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주상복합 단지로 대형 프랜차이즈를 포함해서 상업시설 이용이 편리합니다. 길 건너엔 현대백화점도 위치하고 있습니다. 80타입의 분양가는 3억이었고 21년 최고가 7억 7,700만 원에 거래됐습니다. 분양가 대비 4억 7천만 원이나 상승했습니다. 이 아파트의 현재 시세는 어떨까요? 최근 12층 매물이 6억 500만 원에 거래되면서 고점 대비 21%나 하락했는데요. 정말 이 정도로 하락했을까요? 22년 거래 내역을 살펴보면 202동 2502호 매물이 7억 7천만 원에 거래됐습니다. 88년생 투자자가 상승장에 매수했습니다. 상승기 때 25층 매물이 7억 7천만 원에 거래됐었고 최근 12층 매물이 6억 500만 원에 거래되면서 21% 하락했습니다. 최고가에 거래됐던 매물은 25층 고층 매물인데 최근 거래된 매물은 12층으로 중층 매물입니다. 고층 매물 호가 시세로 고점 대비 얼마나 빠졌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204동 30층 매물은 6억 4,500만 원, 208동 32층 매물이 6억 5천만 원에 나와 있습니다. 고층 매물 기준 1억 2천만 원 하락해 있는 상황입니다. 다음은 청주의 분양 아파트 분위기를 살펴보겠습니다. 현재 분양권 시세는 어떨까요? 청주 오송에 위치한 오송역 힐스테이트입니다. 지역주택조합 단지로 59타입 기준 조합원 분양가가 3억 중반선에 공급됐는데요. 현재 분양권 시세는 어떨까요? 현재 매매로 나와 있는 매물 중에는 마이너스 3천만 원까지 떨어져서 나오는 마피 매물도 있습니다. 현재 마이너스 P가 가장 크게 붙은 매물은 114동 저층 매물인데요. 분양가 3억 3,090만 원에서 3천만 원이 떨어져서 나와 있습니다. 이 아파트의 입주는 26년 하반기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최고 경쟁률 60대 1을 넘었던 월명공원 한라비발디 온더파크입니다. 84타입 평균 분양가는 4억이었습니다. 이 아파트는 874세대로 26년 상반기 입주 예정입니다. 현재 분양가보다 비싸게 나온 매물도 있고 마피가 붙어서 싸게 나온 매물도 있습니다. 그중 101동 13층 매물은 분양가 3억 9,890만 원에서 마피 1,500만 원이 붙어서 나와 있습니다. 입주 시기가 가까워지면서 프리미엄 금액이 어떻게 변하는지 지켜보시는 게 좋습니다. 다음은 미분양 매물 현황입니다. 청주에는 2020년부터 누적된 미분양 매물이 없었습니다. 2024년 상반기에 증가했지만 적정 수준을 유지했고 현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럼 공급은 어떨까요? 청주에는 지금까지 수요에 비해서 공급 물량이 많았습니다. 특히 2023년과 24년에 수요보다 2배 많은 신축 아파트가 공급됐는데요. 2026년과 27년에도 많은 공급 물량이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구축 전세 가격이 흔들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전세와 매매 가격 지수를 살펴보면 청주 모든 지역에서 전세 가격 상승폭이 눈에 띄는데요. 매매 지수는 하락과 보합세가 계속되면서 좀처럼 반등의 기미가 안 보이지만 전세 지수는 매매 지수와 다르게 그 상승폭이 계속 커지고 있습니다. 가격을 점차 회복하고 있는 신축 아파트들의 영향이 큰 상황입니다. 지역에서 상급지 아파트들이 상승세를 타게 되면 그 다음 입지도 자극받을 수 있는데요. 지금 청주에는 시세보다 저렴한 급매물도 나오고 있습니다. 신형 지웰시티 1차와 청주 하트리움 리버파크를 보겠습니다. 현재 고층 매물 중에서 시세보다 저렴하게 나온 매물이 있습니다. 흥덕구 복대동 지웰시티 1차 99타입은 최근 거래 금액이 6억 1천만 원에서 6억 5천만 원입니다. 현재 나와 있는 매물 중에서
백일동 4층 매물이 6억에 나와 있어서 시세보다 저렴한 상황입니다. 특히 이 매물은 남동향 매물이고 16개 부동산에 내놨습니다. 보통 이런 경우 급매이기 때문에 호가 시세에서 금액 조율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임차인이 보증금 6천만 원, 월세 150만 원에 거주 중이기 때문에 월세를 끼고 투자가 가능합니다. 다음은 상당구 방서동에 위치한 청주 하트리움 리버파크입니다. 이 아파트의 84타입은 최근 거래 금액이 3억 7,500만 원에서 3억 9,500만 원입니다. 현재 105동 4층 매물이 3억 6,500만 원에 나와 있습니다. 현재 35개 부동산에 매물을 내놨고 공실인 상황입니다. 이 매물도 급매일 확률이 높기 때문에 호가에서 금액 조율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지금 청주의 아파트를 보고 계신다면 앞서 소개해드린 매물들도 같이 검토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청주에 관심 있는 분들에게 도움이 됐으면 좋겠네요.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항상 여러분의 성공적인 투자를 응원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